네, 유한양행이 현재 급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이 랭라자 2030년 예상 매출에 대한 큰 시각차, 추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또 불안하게 또는 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일단 보고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혜순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 리포트를 통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함께 개발한 라즈클루즈의 2030년 예상 매출은 약 4억 달러로 전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같은 기간 예상한 매출에서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원래 예상 매출을 약 20억 달러로 전망을 했지만 글로벌 예상 매출에 비해서 지금 기존의 예상 매출이 한 5배 정도가 많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최근에 이 기사들 그리고 리포트를 내는 사람들이 저는 잘 믿질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그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저 볼게요. SK하이닉스 어땠습니까? 뭐 반도체 겨울이다 뭐다 하면서 예상 그 목표치를 거의 50% 가까이 지금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저점 이탈시키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외인들이 매집해 나가고 기관들이 매집해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한양행이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예상 매출이 앞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올 거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주가 가치는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다라는, 결국 이런 내용들인 건데, 지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주체가 현재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오늘 보면 들어오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견고하게 버텼던 기존 주주들에 대한 매도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추세를 현재 여기에 대해서 만들었던 추세를 살짝 깨는 모습, 그리고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중요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텨나왔던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들고 있던,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매도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알테오젠과 비교를 해서 자 볼게요. 알테오젠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추세를 이렇게 깨고 현재 이 구간들 있죠.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이 있더라도 현재 이 구간이 전 저점을 깨는 그런 이탈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유한양행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의 가격을 빼기 위한 저는 그런 리포트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 타점을 또 어디서 잡아 볼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어쨌든 재료와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흐름은 차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 고점 라인에서 좀 분할 매도 관점을 우리가 좀 가져갔었습니다. 이런 라인에서. 그 이유가 지금 상승 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5파동 자체가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긴 하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조정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악의적인 뭐 기사들 그리고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 기술적으로 진짜 고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정 파동은 대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ABC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낙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뭐 악의적이든 뭐든 우리는 얘네들이 악의적으로 주가를 내린다라고 하면 우린 그걸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과연 저점 구간이 어디서 나오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매수 기회를 또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절대로 쉽게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구간들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이런 식의 ABC 형태로 한 번 더 주가를 살짝 띄웠다가 다시 한번 저점 이탈 만들면서 완벽하게 이 저점에 대한 눌림 복구안에 대한 이 시그널을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포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까지 만들어 놓고 또다시 이런 추세를 새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조정은 나오지만 우리는 유한양에 무조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쵸?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조정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라이징 웨지 패턴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구간에서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이 완성이 되는 구간, 그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간들이 이런 중요 심리 지지선인 이런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무조건 반등 나올 것이다. 왜? 유한양행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너무나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에 이게 추세가 바뀌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게 다 빼면서 이제 끝난 것이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가 이런 내용을 갑자기 왜 지금 냈고, 왜 갑자기 이런 타이밍에 냈고, 앞으로 이 흐름을,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서 짜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확한 이 눌림목 자리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현재 차트 분석과 이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서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을 결국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그 속내를 파악해야 하고, 얘네들은 분명 다시 한번 또 이것저것 좀 불안 심리를 조정을 할 거고, 그 흐름에 따라서 반등은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조정 구간에 대한 이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흐름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뭐 다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지 않는 건 결국 우리가 심리적으로 꽉 붙잡고 가야 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추세를 한번 타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조정 올 수 있고, 그 조정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면 더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추후 우리가 다시 잡을 만한 추가 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에 고점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유한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제가 뭐 종토방이나 뭐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커뮤니티나 말도 안 되는 루머들 절대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기자들이죠, 기자들. 기자들은 뭐 인과관계에 의거해서 정확한 팩트 전달이 아닌, 특히나 증권 쪽 기자들은 그냥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사람,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 지 오래됐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으로도 주가 움직임을 상당히 만들어내는 게 쉬워요, 얘네들 입장에서.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세력들이 그냥 잡주 같은 경우는 지네가 돈으로 찍어 눌러서 주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유한양행 같이 시총이 11조, 12조 정도가 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언론 플레이와 함께 주가를 이렇게 내림으로써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해야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재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저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또 쉽게 예측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일각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면 그냥 지금 사나, 좀 이따 사나, 나중에 사나,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사잖아. 그건 주가 더 떨어지잖아. 그 안절부절 못해. 내가 지금 직장이 있는데도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고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오히려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가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최대한 저점 구간 눌림목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가야 하고 앞으로 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고 고점에서 이런 비중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욕먹으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사람들은 다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건데 뭐 분할 매도를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과 예수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챙겨 나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또 조정 구간,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 잡고 올라가면은 돈 더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계속 도움 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브리핑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영상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